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후손은 대기업의 회장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죠. 이 충격적인 불평등,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오늘 영상에서 역사적 사실과 사회 구도를 바탕으로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협력자를 만들었습니다. 을사오적, 경술국적 같은 친일파들은 나라를 팔아넘기는 대가로 자기와 토지, 돈을 받았죠. 이들은 고위관리, 토지 소유, 기업 경영권 등을 통해 막강한 경제력을 축적했고 해방 이후에도 정치경제 권력 내부에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일본 통치 체계와 연계된 이들은 해방 뒤 반민특위의 조사를 받았지만 대다수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으로 회피하며 처벌을 면했습니다. 반면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독립을 위해 투쟁한 이들은 일제 탄압 아래서 토지 몰수와 가족의 고문, 체포와 투옥,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극한의 희생을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들은 경제적 기반을 대부분 잃고 빈곤에 시달렸으며 투쟁의 대가는 죽음 혹은 극심한 가난이었습니다. 해방 후엔 정부 차원의 지원과 예우가 시작되었으나 생활 안정까지는 불충분했으며 후손 세대까지 가난에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독립을 위해 싸운 대가가 바로 빈곤과 죽음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미 친일파는 부자, 독립운동가는 가난이라는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해방의 기쁨과 함께 수많은 국민들이 바랐던 것은 바로 친일파 청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친일파를 처벌하겠구나 기대했습니다. 일본에 협력하여 조국을 팔아넘긴 이들이 마땅히 처벌받고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 믿었죠. 그래서 1948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가 설립되었습니다. 반민특위는 친일파들의 범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력한 기구로 해방 직후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을사오적, 경술국적 등 역사적 친일 인사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이 컸습니다. 수많은 친일파가 체포되고 조사가 시작되면서 친일 청산의 전환점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는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무참히 무너집니다.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이승만 정부에 의해 반민특위는 해체됩니다. 권력을 잡은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에 대해 빠르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권력과 경제를 장악한 친일 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권력과 경제를 장악한 친일 세력이 청산되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949년 반민특위는 정치적 압력과 탄압 속에서 해체되었고 친일파 대부분은 처벌받지 않은 채 사회상층부에 남았습니다. 그 결과 친일파는 그대로 고위관직, 군, 경찰, 언론, 기업의 핵심 인물이 되었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아무런 기반도 없이 가난 속에 내몰렸습니다. 지금도 친일파 후손들은 서울 한복판의 땅, 대기업의 주식, 정치 권력까지 쥐고 있습니다. 이완용 후손은 서울 부가현동 약 700평 땅 소유, 일본에 협력해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을사오적 이완용의 증손자는 1997년 서울 서대문구 부가현동 토지를 매도하며 큰 부를 누렸습니다. 이 땅은 30억 원대 재개발 부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이를 친일재산으로 보고 국가 환수를 추진했으나 일부는 후손들이 되찾아간 상태입니다. 이규원이 기용홍 승모기의 승 후손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11필지 소유, 정부가 친일 행위자들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11필지 약 85,094제곱미터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했지만 친일파 후손들이 대부분 법적 공방에서 승소하며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의 시세는 약 5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승 후손은 서울 서대문구 토지 소유 및 국고 환수 소송 패소, 일제강점기 조선 귀족 출신 이해승의 후손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 넓은 토지를 소유 중이며 정부가 재산 환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후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대가 지급과 선의 취득을 이유로 판단했습니다. 친일파 후손 다수가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자산 보유 폭넓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와 뉴스타파 조사에 따르면 친일파 후손 475곳의 84%가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거주 친일 후손 중 거의 절반이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경영 및 정치권 진출 사례 다수, 친일파 후손들은 토지 소유뿐 아니라 대기업의 주식 지배권과 주요 정치 권력까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벌 총수 중 일부는 친일파 가문 후손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며 이들은 경제 권력과 정치 네트워크를 확장해왔습니다. 반대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안중근 의사 후손, 평생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김구 선생의 후손, 생계가 막막해 공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무명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아직도 국가 지원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면 가난해지고 나라를 팔아먹으면 부자가 된다. 이 불평등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친일파가 얻은 부와 권력,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이 겪는 가난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정의로운 나라는 언제 완성될까요? 여러분은 이 불평등한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